네가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제는 나머지 애들 학비까지 못 대겠다고? 어머님, 제가 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될 일이지. 네가 무슨 생각이 있다고? 여보, 저 이제 지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25년간 시댁의 핍박과 남편의 병수발 그리고 시동생들의 착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3세 김미연입니다. 천주교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행정직으로 근무하면서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25살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3살 차이, 비슷한 취미,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이 까다로워 보이실 수 있지만 마음은 정말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남편의 말을 믿었기에 시댁의 경고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어요. 처음 시부모님을 뵈러 갔을 때부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남매 중 장남의 배필감이라 하시며 시어머님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죠. 우리 집안은 4대 독자 집안이야. 제사가 많아.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천주교 신자인 제가 걱정되셨나 봅니다. 하지만 전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열심히 배우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시어머님의 옅은 미소를 봤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다른 의미였다는 것을요. 결혼식 전날 시어머님이 불러 앉히시더니 첫마디부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내려오는 가풍이 있어. 시어머니 방은 매일 아침 청소해야 하고 아침상은 새벽 4시에 차려야 해. 알겠지? 네, 어머님. 그리고 우리 막내 은주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같이 살아야 할 거야. 네가 직장 다닌다고 나가서 살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마. 순간 식은땀이 흘렀지만 남편이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는 느낌에 스스로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작됐어요. 새벽 3시 30분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어? 아침상 차릴 시간이야. 허둥지둥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아이고, 내가 무슨 팔자야. 대학교 나왔다는 며느리가 밥 하나 제대로 못하니. 매일 아침 시어머님의 한숨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죠. 시동생들은 또 어떻고요? 큰 시동생은 대학생, 작은 시동생은 고등학생, 시누이는 중학생이었는데 마치 제가 하녀라도 되는 양 대했어요. 형수님, 저 내일 김밥 좀 싸주세요. 소풍 가거든요. 형수님, 제 교복 좀 다려주세요. 언니, 내일 학교에 준비물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남편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그저 웃기만 했어요. 여보, 우리 동생들이 당신을 참 좋아하나 봐요. 많이 의지하네요. 그래도 견딜만 했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해 주니까요.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았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고 그 사이 아들과 딸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힘든 시댁 생활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그날 평범한 아침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줄은 몰랐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아침상을 차리고 시동생들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편 출근 준비를 도우면서 괜히 마음이 울적했어요. 여보, 오늘은 왠지 제가 불안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남편은 그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당신도 참, 내가 뭐 애도 아니고 걱정 마요. 아침 식사 시간 남편이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을 때였어요.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더니 여보, 머리가 어지러워. 여보, 정신 차려봐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대로 식탁에 고개를 박았고 시어머님은 비명을 지르셨죠.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거야? 빨리 사람 좀 불러.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제게는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뇌졸중입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고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7시간의 수술.
그 시간 동안 저는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수술이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그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있을 겁니다. 오른쪽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재활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 순간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네 탓이야. 네가 우리 아들 제대로 챙기지도 않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멀쩡하던 우리 아들인데. 시어머님의 모든 원망이 저를 향하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던 날 더 큰 현실적인 문제가 닥쳤습니다. 이런 보험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시아버님의 말씀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비는 하루하루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의 말씀이 저를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너 병원비에 시동생들 학비도 내야 할 텐데 할 수 있겠어? 순간 숨이 막혔어요. 직장 월급으로는 병원비도 부족한데 새 시동생의 학비까지 감당하리니요. 어머님,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내겠어요? 뭐? 지금 네가 못하겠다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이 집에 시집 와서 먹고 자고 우리 아들을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동생들 학비도 못 대겠다고? 그때 침대에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우선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낼 수 있는 건 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제 통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야근하고 남는 시간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한 것 같아요. 친정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는데도 너무 죄송해서 매번 장을 보면 뭐라도 사들고 갔어요.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우리 딸, 손이 왜 이렇게 상한 거니? 친정어머니는 매번 울먹이셨지만 저는 강한 척 웃어야만 했습니다. 엄마, 전 괜찮아요. 시어머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서 많이 안 힘들어.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시어머님은 오히려 매일 아침 더 심한 말씀으로 저를 괴롭히셨으니까요. 우리 아들 혼자 두고 너 어제 또 늦게 들어왔지?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출근하는 길에 들은 시어머님의 말씀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님, 일하느라 늦게 들어왔어요.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 하는 거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신우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언니, 언니가 안 계셔서 오빠가 저번에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비, 시동생들 학비, 생활비, 아이들 양육비 이것저것 나갈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시동생이 찾아왔어요. 형수님, 저 등록금이 부족한데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300만 원만 더 있으면 돼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통장에는 150만 원 있는 돈, 그마저도 남편 병원비로 내야 할 돈이었죠. 형수님, 부탁드려요. 이번 학기 못 내면 퇴학 아니면 휴학해야 해요. 결국 제 통장은 다시 한번 바닥을 보였고 저는 사채까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남편의 대소변을 치우면서 울컥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어떡하죠? 남편은 그저 흐릿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몸도 못 움직이는 남편. 하지만 그 눈빛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너 지금 우리 아들 앞에서 울고 있는 거야? 시어머님이었어요.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더 힘들어하잖아. 네가 우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시어머님의 호통에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들어왔어요. 언니, 저기, 오빠 앞에서 울면 안 돼요. 오빠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대요. 겉으로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비아냥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밀려서 더 이상 진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해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돈?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나도 은주 학원비 대느라 바빠.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이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올케 언니가 오빠 병원비로 자기 애들 옷 사줬대.
그래놓고 병원비 없다고 징징거리고 무섭다. 정말.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애들 옷 사줘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시어머님의 귀에도 들어갔죠.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뭘 샀어? 어머님, 그런 적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은주한테 다 들었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님은 제 가방과 지갑을 몰래 뒤지기 시작하셨고 이웃들 사이에서는 아픈 남편 두고 뒷 돈 챙긴다 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참는 것뿐이었어요. 아이들 생각하면 모든 걸 참고 버텨야만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연아,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친정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어. 사돈댁이 시장에서 너희 얘기하는 걸 다 들었단다.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미연아, 그만하고 애들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우리 아들을 버리고 도망가자고 꼬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었어요. 시누이가 뒤에서 싱긋 웃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너희 엄마가 너한테 그런 말을 하게 만들 정도면 너도 그만큼 우리 아들한테 불만이 많았던 거 아니야? 친정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사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딸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20년? 그래. 20년 동안 우리 집 재산 다 빼먹으려고 한 거겠지.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들려온 희미한 소리. 엄파. 남편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남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순간 당황하셨는지 말을 멈추셨고 친정어머니는 한숨을 깊이 내쉬셨어요. 미연아, 엄마는 간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병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시어머님은 남편이 또 한 번 말할까 밤새 기다리시다가 이튿날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하게 앓으셔서 입원하셨어요. 언니, 엄마가 이렇게 된 것도 다 언니 때문이야. 시누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어요. 시어머님은 다행히 금방 회복하셨지만 그 일을 계기로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우리 엄마가 왜 쓰러지셨는지 알아? 올케 언니가 친정으로 도망갈까봐 걱정하셔서야. 시누이는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올케 언니, 이거 봐요. 시누이가 들고 온 통장을 보고 제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는데 거기엔 제가 전혀 몰랐던 큰 금액이 있었어요. 오빠 통장요. 근데 올케 언니가 계속 이걸 숨기고 돈 없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남편이 이런 돈을 모아두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시누이가 내민 건 여러 개의 시어머니 통장들이었죠. 엄마가 평생 모으신 거래요. 올케 언니는 이 돈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동안 버틴 거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전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시아버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시아버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우리 집안 사정을 모르는 척하면서 얼마나 교활하게 굴었는지 이제 다 알았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은주가 다 말해줬어. 네가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조사하고 다녔는지 말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아버님,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너희 친정어머니가 얼마 전에 왔었지. 우리 아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러 온 거 아니었어?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저 저를 걱정하셔서 오신 거였어요. 그때 시누이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봐봐. 내가 저렇게 말할 거라고 말했지. 전 정말 그때였어요.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 보니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앉으려다 넘어진 남편이었어요. 여보, 괜찮으세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은주가 거짓말해요?
20년 만에 들은 남편의 선명한 목소리에 모두가 놀랐어요. 내가 통장 만든 거 미연이는 몰라요. 우리 미연이 고생할까봐 몰래 모은 돈이에요. 오빠, 그만해. 지금 옳게 편드는 거예요? 신우이가 발을 동동 굴렀지만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은주야, 네가 언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다 알아.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말들이 터져나오듯 계속되었습니다. 은주가 거짓말했어요. 엄마 통장도 은주가 꺼내놓고 언니가 훔쳐봤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시아버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주야, 이게 무슨 소리니? 아, 아빠, 오빠가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분명히 봤다니까요. 은주야, 네 방에 미연이 반지 있지?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거 결혼할 때 내가 미연이 주려고 산 건데 네가 가져갔더라. 오빠, 그건 이제 그만해.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돼. 신우이가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오빠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올케 언니는 항상 완벽해. 은주야, 언니가 미워서 자꾸 거짓말하게 됐어. 미안해요, 오빠. 시어머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신우이를 바라보셨어요. 은주야, 네가 어떻게? 그제서야 모든 일이 밝혀졌습니다. 신우이의 모든 거짓말과 꾸며낸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당했던 억울한 일들. 남편의 또렷한 목소리는 신우이의 거짓말을 밝히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미연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여보, 무슨 말이야? 우리 이제 따로 살자.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이혼,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제 표정을 보더니 급히 말을 이었어요. 우리 집에서 이제 나가자. 우리끼리 다시 시작해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시부모님을 병실로 부르셨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나가서 살겠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너 이 몸으로 어떻게 하려고? 제가 미연이랑 같이 힘을 합쳐서 살아갈게요. 저는 남편의 휠체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친정어머니 집 근처의 작은 월세 집을 얻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후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재활의지를 보였어요. 여보, 내가 꼭 일어설게요. 하루하루 재활치료에 매진하는 남편을 보며 울컥했어요. 친정어머니는 매일 오셔서 도와주셨고 아이들도 더욱 밝아졌어요. 6개월이 지났을까? 남편에게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장애인 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특례 채용으로 들어갈 수 있대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겠네요. 남편이 공단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가정에도 조금씩 안정이 찾아왔어요. 재활치료와 업무를 병행하느라 힘들 텐데도 남편은 매일 아침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퇴근할 때는 꼭 무언가를 사들고 왔어요. 때로는 작은 꽃다발, 때로는 아이들 간식. 이제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편은 알고 있었나 봐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이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제 아빠랑 많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행복해요. 시간이 흘러 2년. 저희는 은행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남편의 급여와 제 월급으로 빠듯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대요. 가슴 한켠이 저려왔어요.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꼭 가고 싶지 않다면 가지 않아도 돼. 같이 가요. 아프시다는데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요. 시어머님을 뵈러 갔을 때 많이 야위신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를 보시자마자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미연아, 내가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건강만 챙기세요.
시어머님은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보시더니 더욱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 그날 이후 시어머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가끔 오셔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시곤 하셨죠. 시누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무릎을 꿇더니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제는 모든 게 과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제게 쪽지를 남기고 출근해요. 여보,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사랑합니다. 어제는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미연아, 이제 네 얼굴에 웃음꽃이 폈구나. 네, 맞아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참고 견뎌온 시간.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집에 살거나 좋은 차를 타거나 돈이 많진 않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견디고 견뎌서 얻은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 될 거예요.